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날 AI 동력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흐름이 오락가락한 끝에 결국 소폭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 리오토가 탄탄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커버그는 28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환 LG전자 CEO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저커버그 CEO는 이재용 회장 등 업계 리더들과의 만남에서 확장 현실 헤드셋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목표로 AI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CEO 간 한라인을 통해 반도체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팹리스 육성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7일 수요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쉬어가는 장세를 좀 보였고요. 물가 지표를 예의주시하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하락폭이 좀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눈에 띈 상승세를 보인 쪽은 코인 시장이었습니다. 54,900달러대까지 치솟게 되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최고치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투자 자금이 좀 이동하는 점을 들면서 시장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올해 말에는 45,000선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들에게 권고하는 것에 그치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좀 많이 출회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개장은 상승으로 문을 열긴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으로 흐름을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흐름도 어떤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먼저 함께 보시죠. 코스피 지수 여전히 하락하면서 움직입니다. 0.1% 정도 떨어지면서 2,6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함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파란불 켜면서 하락폭 키워갑니다. 0.72% 떨어지고 있고요. 8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홀로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방산 관련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산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추가 수출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을 좀 하고 있었던 수은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 또한 함께 높아졌고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가 좀 되게 된다면 방산에 있어서는 큰 손이라고 불리는 폴란드 추가 수주도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우주항공청 개정 또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 합의나 휴전 이야기가 며칠 전부터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좀 합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해서 4개국 협상이 이번 주말까지 매듭 지어지기를 좀 기대한다라는 부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본 윤곽이 좀 잡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라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오늘 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도 모두 다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를 이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어떤 종목을 미리부터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얘기 나왔는데 이제 실망으로 그치면서 흔들렸습니다. 근데 뭐 수급은 크게 꼬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박스권 조정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수급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를 겁니다. 자, 일단 지수를 한번 먼저 보자면 뭐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강해요. 얘네들도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느 선부터는 이제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받기는 받을 겁니다. 미국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일본 시장도 많이 올라왔고 아직 조정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 조정의 기미가 보이려면 5일선이 이탈이 되든 11선이 이탈이 되든 뭐가 이탈이 되면서 꺾이면서 음봉으로 조정받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유럽 시장도 일본 시장도 뭐 미국 시장도 그런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고 여전히 강하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오늘 코스닥은 5일선이 이탈이 되고 있죠. 조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어제 이탈이 됐고 물론 아래 꼬리 달았지만 오늘도 5일선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조정은 조정인데 이렇게 가격하게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 주면서 오르겠죠. 근데 그 조정을 받을 때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정부 정책주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 정책주라는 거는 일단 IT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산주들도 계속 그 수은법에 대한 수혜 이슈들 앞으로 폴란드 수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여기저기에 이제 수출하는 이슈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얘기들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오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실적 발표하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다 우주항공청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수은법 본회의 통과가 이제 29일 목요일 날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후에서의 이제 이슈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전에 IT주들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빠집니다. 오늘 코스피도 644개 빠지고 224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2배 더 많습니다. 코스닥도 1269개 빠져요. 거의 다 대부분 다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IT 섹터도 싹 다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IT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물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IT주들은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에 보면은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든다. 그래서 정부 반도체 기업 뭉쳤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작년도서부터 계속 나오는 이슈들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이쪽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설계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팹리스 쪽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팹리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도 같이 뭐 세제 혜택을 주든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 왜냐면 그걸 만들려면 시스템 반도체 만들려면 결국은 그쪽도 같이 상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파운드리 쪽은 많이 잘 돼 있지만 팹리스 쪽 잘 안 돼 있는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쪽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을 육성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3월 중으로 원래는 2월 중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3월 중에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 방안 마련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3월에 아마 발표를 하려나 봅니다. 그래서 2월은 다 끝났고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주들을 그래서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야 돼요. 조정받을 때. 그래서 회원들한테도 어차피 가격 위에서 쫓아가라 가격 준 것도 아니었고 1차, 2차, 3차 분할 매수인데 최근까지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1차 매수 들어왔다가 급등하고 1, 2차 매수 들어왔다가 급등을 했는데 3차까지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원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전략을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막 사지 말고 분할로 떨어질 거 생각하고 1차, 2차, 3차 가격도 안 들어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조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뭐 한미반도체를 얘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 쫓아갈 필요도 없이 기다리면 일로 내려온다는 거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그럼 내려올 때 1차, 2차, 3차 분할 매수해서 이제 곧 3월입니다. 다음 주면은 다음 주 넘어가서 3월인데 그럼 다음 주 이제 3월 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육성 방안이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정받았던 IT주들이 다시 결국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울 때에서는 지금 방산주들 무지하게 강하죠. 그래서 오늘 방산주를 오랜만에 또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방산주들 저는 좋게 봅니다. IT만큼 좋게 본다고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실적들은 IT만큼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래서 방산주들의 흐름들이 오늘 뭐 보통 강하게 아니라서 방산주의 흐름들도 계속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방산주 오늘 강하고 그다음에 뭐 코인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한데 코인 관련주들은 안 그래도 차트가 강해서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이미 여러 개 추천을 했었던 종목들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변동성이 심해서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요. 자, 어쨌든 시장은 조정으로 들어갔지만 그렇게 겁먹을 게 아니고 조정 시 IT주를 저점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주의 수혜주들 이슈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애들을 공략해도 좋은 그런 장이다. 그래서 시장은 박스권이지 계속 밑으로 꺾여 내려가면서 뭐 지수 뭐 1,500개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은 절대 안 벌어지니까 조정받으면 매수의 기회다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매물이 좀 출회하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지수 자체로 놓고 봤을 땐 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들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방산주 또한 여기에 좀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정 시에는 겁먹기보다는 오히려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취해보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퍼스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주목을 좀 해봤던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자주 언급을 좀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오늘장 퍼스텍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1.3% 정도 전일 대비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3,36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장에서 어떻게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퍼스텍은 방산주죠, 그렇죠? 방산주인데 여러 가지 테마가 엮여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드론 택배 사업도 드론 택배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드론 택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뭐 인터넷에 이미 있고 이 관련주에 대해서 소개는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과거에서 이제 이 퍼스텍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을 때에서 우크라이나 지뢰 관련주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거니까 그런 로봇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미사일 관련주, 방산 관련주로 원래 엮였었던 거니까 그런 걸로도 움직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드론 택배.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원래 그걸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뭐 해외 업체에서 들어오든 국내에서 업체가 만들어지든 결국은 드론 택배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사에 보니까 3월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택배 사업의 이제 그 업체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발표가 목요일 날이 있대요. 29일 내일 모레. 3월서부터 해서 정부에서 기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3월 K 드론 배송 사업 시행 이렇게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안에 뭐 읽어보면 정부가 시행한다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그대로 읽으면 K 드론 배송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지자체에 대한 최종 선정 결과 발표를 오는 29일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K 드론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따가 퍼스텍의 차트를 보면 이미 이거는 2022년도에 추천해서 70%를 넘게 수익을 한번 내줬던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023년도 작년에서도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들어가고 나서도 수익이 계속 났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가격이 또 싸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3,300원, 3,400원대 계속 그때에서 추천을 하면은 5%, 10%, 5%, 10% 자주 수익이 나는 종목인데 앞에 거래량 보면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집이 되어 있는 애들은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움직일지, 드론 택배로 움직일지, 아니면은 방산주에 대한 우주항공청, 그러면 이게 우주항공 관련주로도 엮이거든요. 미사일, 로켓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걸로 엮이든. 일단 이 세력들은 뭔가 엮여서 나중에 크게 갈 거를 얘네들은 아마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을 때에서 이게 바닥에 있는데 이게 움직이게 되면 제2의 제주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매집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슈는 올릴 이슈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만하게 매집하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아마 드론 택배 사업이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거기서 이제 제주반도체처럼 이제 크게 갈 거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5% 10% 올라갔다가 또 매집하고 또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할 거냐, 그건 모르겠지만 매매하기는 좋은, 그리고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지금 뭐 코인 관련주 움직이고 뭐 움직이고, 근데 방산주가 오늘 강하잖아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지하게 강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닥에 있는 퍼스텍 이슈도 가지고 있었고, 정부 정책 수혜주로 앞으로 우주항공청 관련주 아니면 방산주 계속 좋은 얘기는 나올 게 뻔하니까. 그래서 드론 택배, 드론 택배가 이게 수요가 상당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드론 택배가 시행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드론 택배가 처음에 시행이 되게 되면 드론 관련주 딱히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아요. 뭐 10개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드론 관련주에서. 근데 드론 택배가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게 꽤 돈이 되는 사업일 텐데 과연 관련주들이 10개도 안 되는 그것들이 안 움직일까?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해서 오늘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릴 테니까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퍼스텍인데요. 방산주기도 하지만 또 드론 관련해서 사업도 엮일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또 3월 중에 K 드론 배송 사업 시행 관련된 기사도 짚어주셨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맞물려서 시세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잠시 후에 함께 좀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2월 19일 화신은 12,600원 말씀해 주셨고요. 1.0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GSE는 3,560원이 접근해 봤고요. 3.8%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2월 21일 기가레이는 1,308원 말씀해 주셨고요. 11.2%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월 22일 에로티베큐은 26,600원에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23일 한미반도체는 75,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무려 13%가 넘는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장에서 살펴봤던 MK전자 13,500원에 접근해 봤고요. 하루 만에 3.7%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77.6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제 표적 종목으로 삼아봤던 MK전자 하루 만에 3.7%가 넘는 목표가를 달성을 해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전략을 좀 어떻게 수정해가면 좋을지 확인해 볼 거고요. 이어서 오늘 장 표적 종목인 퍼스텍의 매수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MK전자 HBM 관련주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하자마자 수익 달성이 바로 돼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죠? 절반을 팔아라. 왜냐면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이 흔들리거나 조정받으면은 아무리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대부분 오늘 지금 1,200개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 빠지고 100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면 다시 싸게 사면 되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얘는 결국 넘어갈 종목인데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달성이 되고 나서 절반을 팔았다면 잘하신 거고, 안 팔았으면은 이제 뭐 더 올라갈까 봐 미련 때문에 못 파신 건데, 시장이 좀 더 내려오면은 일로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수익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차트가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닥이죠. 바닥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질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오히려 3%가 아니고 11%, 14% 수익 났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올라가기가 지금 지수가 이래서 지수가 지금 오늘 빨간색으로 여기를 돌파가 되는 게 아니고 코스닥도 코스피도 어쨌든 음봉이죠. 근데 강하게 버티기는 하지만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반등을 주기가 쉽지가 않다. 아니 내일도 시장을 이렇게 한 번 더 뺀다 그러면 내일 또 빠지겠죠. 근데 이게 계속 빠지는 않아요. 시장이 이렇게 계속 빠져서 여기 뭐 코스닥이 800이 깨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한두 차례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양봉 나오고 이렇게 반등 주고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종목도 조정을 받았다가 여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죠. 2,000개 종목이 뭐 똑같이 뭐 시장 빠진다고 뭐 다 떨어지지 않고 그중에 청개구리처럼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마찬가지 시장이 올라가도 2,000개 중에 올라가는 게 많겠지만 떨어진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종목들은 조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 어쨌든 수익 달성된 거고요.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 살펴볼 건데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지금 다 수익 달성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정으로 자, 조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조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겁먹진 않으셔도 된다. 왜냐면은 막 종목이 막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걸 뭐 쫓아 들어가서 물렸다. 그러면 좀 걱정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특히 IT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올라와요. 심지어 한미반도체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장이 강해서 그래요. 장이 약하잖아요. 한미반도체 오늘 하한가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서부터 시장 계속 빠질 생각만 있다라 그러면은 한미반도체 오늘 하한가 가고요. 내일도 하한가 가고요. 계속 떨어지면서 이거 1,000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1,000원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점인 분들도 왜 얘가 자꾸 강하냐. 장이 급락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정은 필요한 거예요. 시장이 뭐 상승장이라 그래서 뭐 강한 장이라 그래서 조정이 없지는 않아요. 조정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밟고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뭐 강한 대로 강한 거고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이는 종목들. 자,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이닉스. 자, 이것도 한미반도체처럼 반도체 대장인데 지수 관련주에 엮여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부러 못 가게 만듭니다. 얘네들이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지수가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데 조정받고 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덤빌 생각도 안 하죠. 어제까지는 사볼까 했는데 오늘 빠지는 거 보고 아마 겁나서 못 살 텐데 이쪽은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긴 하겠지만 보유자 영역으로는 좋지만 신규 매수할 거면 차라리 한미반도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한미반도체랑 얘랑 따져보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역사적인 신고점 엄청 많이 올라가는 애고 하이닉스는 이렇게 보면은 좀 만만해 보이죠. 이 차트는 없는 겁니다. 이쪽은 없는 거고 이제 상패 이슈 때문에 박살났던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이쯤에 떠 있는 종목으로 보이지만 얘는 그래도 좀 만만한데 목표치로 따지게 되면 얘가 좀 더 편안해 보이지만 강한 쪽으로 따지면 어쩔 수 없이 한미반도체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 차이 때문에. 자, 다음은 가온칩스. 자, 오늘 시장 빠지고 있으니까 얘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세게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얘네들이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겠다.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이제 단타거리 나옵니다.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일로 내려오면 21선 라인 지지, 전저점 지지로 내려오면 또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먹잇감이 되는 종목이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다른 거 들어가서 5% 6% 깨지느니 차라리 이거 들어가서 안 깨지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오히려 고점이 있는데 떨어지지도 않네요. 근데 조정받으면은 다시 또 올라갈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178.3%. 엄청 많이 나왔죠. 자, 다음은 HPSP. 이것도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좀 조정 받았으니까 이제 21선, 61선 이런 자리로 내려오면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매수가 되는 영역으로 이제 슬슬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안 깨질 거니까 이렇게 추세가 깨져서 이쪽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지지하고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공략하는 방법이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원래 한미반도체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라 그랬었는데 한미반도체는 분할 매수 되다가 튀내고 얘는 정상적으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고 근데 조정받으면 또 튈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강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공략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게 35,600원 추천해서 79.5%가 수익이 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타로 할 사람들은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들어가는 거니까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뭐 최근에 조정 세게 받았지만 고점 대비 40% 빠졌었어요. 근데 바닥에서 52% 올라갔습니다. 또 조정을 세게 받으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고점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봐도 되지만 그만큼 떨어질 때 40%씩 빠집니다. 근데 아까 이제 드릴 종목은 퍼스텍이지만 퍼스텍은 지금 위치에서 들어간다고 해서 40% 깨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떠 있는 종목은 40% 깨질 일도 있고 50% 먹을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지 못하고 무서운 사람들은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괜히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40%, 50% 깨집니다. 그럴 수 있는 종목이에요. 떠 있기 때문에. 근데 바닥 종목들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자, 지금 방산주들 굉장히 강한데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이 유독 강하죠. 근데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이 저게 드론 관련주에도 엮여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상으로는 수출은행법이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29일 날에 그 K드론 그 택배 사업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돼요. 왜냐면 인터넷 찾아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도 드론 관련주로 엮인다고 테마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뭐 안 그러겠어요? 비행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슈가 붙어가지고 저게 움직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스텍 갖고 오는 건데 왜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이 만약에 드론 사업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만약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3월부터 나온다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 수혜주 찾게 해가지고 뭔가 또 뒤에 있는 애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하나 시스템은 제가 작년에도 10번인가 추천을 했더라고요.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좋게 봤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어쨌든 10번이나 추천했었는데 수익률은 크진 않아요. 어제 하나 시스템 잠깐 보면 요것도 작년에서 뭐 이런 자리에서만 여기 고점에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수익률이 크지는 않은데 한 26% 정도 될 겁니다. 작년에 추천했던 기준가로는. 오히려 LIG 넥슨이 65% 수익이 더 많이 났죠. 근데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게 수상하잖아요. 수출은행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드론 관련주로도 같이 이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어쨌든 LIG 넥슨은 드론 관련주는 아니라서 그래도 방산주 흐름들이 좋으니까 이것도 끌고 가면은 계속 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 다음은 현대로템. 뭐 풍산도 얘기했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얘기했었고. 근데 현대로템이 그때도 하나도 움직인 게 없어갖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얘도 이제 은근슬쩍 수익이 나서 25.9%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고요. 방산주들은 그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게 거의 확실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기대가 되는 이제 방산 실적들.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전쟁을 못 해갖고 안달이 날 정도로 무슨 신냉전 해가지고 서로 그냥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서로 이제 전쟁하려고 뭐 다 그러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불안하니까 그래서 다들 불안하니까 평화의 시대는 끝난 것 같고 다 불안하니까 지금 다들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 그리고 양안 전쟁 언젠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도 항상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 이권 전쟁이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K방산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어쨌든 방산주들은 그래서 저는 좋게 봅니다. 자, 다음은 성우하이텍. 자, 성우하이텍은 최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1월 5일 날하고 1월 11일 날 두 번 추천했는데 한 번은 8,880원, 다음 한 번은 9,000원. 그러니까 원래는 서현이하를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 추천했었는데 차트가 괜찮고
외국인들이 자꾸 현대차, 기아차를 사니까 현대기아가 잘 움직이니까 서현위아를 이제 추천했었는데 이게 엄청 잘 갔어요. 단번에 40%, 43%인가 수익을 냈습니다. 서현위아가.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는 그럼 성모혜택도 가겠네 해서 이거를 추천해놨는데 웬걸 가지 않고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발동 걸리고 이번에도 발동 걸려서 지난번에도 수익 났지만 이번에도 수익 났는데 한번 팔아주세요. 지금 외국인들도 팔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았죠. 여기 좀 팔았고 오늘은 다시 사고 있는데 기관들이 좀 팔았네요. 기관들이 좀 팔았고 했으니까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죠. 시장도 지금 조정으로 지금 센 조정은 아니지만 조정으로 들어가면 얘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익 났을 때 팔아주시는 게 좋겠다. 오징어 다리는 남겨놔도 됩니다. 어차피 다시 살 사람들은. 그리고 자 다음은 또 기가레인. 어제 기사가 나왔지만 그 6G 그래서 이번에 WMC 뭐 이 이슈랑 그때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 6G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달 전에 했고 이번에도 이슈가 나올 수 있다 했는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했을 때 팔았으면 잘한 거고 안 팔았으면 다시 올라오면 팔아주면 됩니다. 근데 팔았으면은 다시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제 얘기는 자주 했을 거예요. 올라올 때 안 팔면 떨어질 때 뭐 떴다? 아쉽다. 아쉽죠. 안 판 사람들은. 팔았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랬죠. 왜? 난 팔았는데 다시 내려왔네? 다시 한번 사볼까? 고민할 수 있고. 근데 지수를 보니까 지수가 말 안 듣게 생겼네? 그러면 하루 더 참아야지. 근데 내일도 빠져요? 그럼 하루 더 참아야지.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재는 겁니다. 아니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뭐하러 사요? 기다리면 더 싸지는데. 시장이 빨간색이 나오면서 반등을 줄 때 그때 사면은 사자마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시장 조정이다라는 얘기. 만약 오늘 넥타이를 메고 들었으면은 파란색을 메고 왔거나 아니면 파란색 빨간색을 섞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그렇게 세게 뭐 무식하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면 일본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하고 미국 시장이 같이 조정을 이제 받으면 그러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세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도 현금을 갖고 있다면 절호의 매수해야 되는 건데 근데 아직 그렇게 세게 떨어질 만한 아니면 일본 시장이 뭐 오늘 5장이라도 급락을 하면 5장이라도 여기서 지금 오늘 0.4%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5장에 일본 시장이 뭐 5% 빠진다. 그러면 주식 일단은 현금화에 다 해놓고 쫙 기름기 빠진 다음에 반도체를 다시 한 30% 빠진 상태에서 싹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일본 시장이 5% 안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는 빠진다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일본 시장이 갑자기 뭐 3%라도 급락을 한다 그러면 수익 나 있는 종목들 뭐 성우혜택 같은 거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뭐 한미반도체 수익 났다 오징어 다리 남겨놨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싹 다 팔았다가 한미반도체가 안 떨어져 다른 놈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빠진 30%짜리 빠진 애들 그걸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는 일본 시장이 3% 빠지거나 미국 시장이 3% 빠졌을 때 얘기고 근데 언젠가는 빠질 겁니다. 이거 계속 못 올라가요. 빠졌다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 빠질 때 우리나라 시장은 엎친 격 더 빠져버리니까 일단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일본 시장도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흔들릴 거 잘 보고 잘 재고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은 해외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솔솔솔 빠질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솔솔솔 빠질 때 겁먹지는 말고 어떻게 종목들을 타이밍을 재서 들어갈 건가 그걸 고민하시라는 얘기였고요. 자 우리 한미반도체 어제도 한번 AS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아직 강하게 잘 버티는데 지금 지수가 뭐 그렇게 폭발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했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절반을 팔면 되고 절반 이상 팔아도 되고 오징어 다리는 남겨놔도 되는데 또 다시 살 거면 내려올 때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는 팔아주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드론 관련주 퍼스텍 보겠습니다. 자 퍼스텍 일단 바닥에 있고요. 이전에서도 3,300원대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3,300 지금 85원, 뭐 90원 되고 있는데 비싸게 사도 3,400원 넘어서는 사지 마세요. 얼마든지 내려와서 살 수 있고 근데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으니까 오늘 장중 분위기로 봐서는 한 3,350원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정도 내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더 싸게 사면 더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 종목을 앞에 있는 거래량을 봤을 때 봐봐요. 매집 거래량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매집을 해놨어요. 매집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올릴 만한 이슈는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맘만 먹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드론 택배는 언젠가는 이거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로 얘네들이 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언젠가는 나오겠죠. 전쟁이 뭐 100년까지 뭐 이어지진 않을 거니까 언젠가는 끝나게 되면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면은 그 지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거를 해야 뭔가 뭐 거기다 건물을 짓든 농사를 짓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이슈로 한동안 계속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로봇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산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슈는 풍부해요. 근데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있을 이제 드론 택배 이슈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니 그게 맞춰가지고 한 3,350원이나 뭐 3,3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뭐 소손치 않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5% 10%는 올라옵니다.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거래가 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5% 먹고 파는 사람들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에서 이슈로 뭐로 움직이는지 세력들이 뭐로 땡기는지 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1년에도 한 3, 4번 정도는 이렇게 거래를 실으면서 움직입니다. 올해 처음에서는 여기서 잠깐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거래가 들어올 때가 됐어요. 틈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진 않아요. 실리게 되면 확 실리게 되는데 그때에서 만약에 드론 택배가 되든 우주항공청 이슈가 되든 방산 이슈가 되든 뭐 실적 이슈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저는 올해 안에는 5천 원은 보지 않을까 해서 이게 뭐 제주반도체처럼 가면은 이게 뭐 2만 원을 가야 뭐 이제 700% 올라가는 건데 이슈가 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적당히 저는 5천 원만 넘어도 괜찮은 수익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방산주라든지 이런 쪽들은 올해 내내 계속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바닥에는 퍼스텍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 가격에서 공략을 해서 깨지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략을 해놓고 가져가면은 또 심심치 않게 또 5% 10% 자주 수익을 줄 종목이니까 계속 이쪽을 매매하신 분들은 그 전략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드론 택배 관련주 퍼스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퍼스텍이고요. 매수가 3,3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세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송원산업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4% 정도 하락하면서 15,000원 선 지지하며 움직입니다. 특수화학 소재를 다루는 기업이고요. 지난 12월에는 최대 주주 지분을 매각한다고 했다가 중단하면서 급락한 바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16,800원에 매수하셨고요. 25%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16,800원 이거 싸다고 사신 것 같은데 자, 저점이 지금 한번 깨졌어요. 깨지면 일단 안 좋은 겁니다. 깨졌고 빠질 폭이 아예 없으면 안전하다 싶은 데인데 안전한 자리는 5,700원이네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바닥처럼 보이지만 바닥이 아니었어요. 5,000원, 7,500원 요 자리가 바닥이고 지금은 이거는 비싼 겁니다. 그리고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안 깨졌으면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리면서 여기를 지지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클 텐데 지금 떨어진 모양새를 봐서는 반등줘도 17,000원에 걸리고 또 반등줘도 17,500원에 걸리고 걸려도 계속 걸려요. 일단 16,800원에 물린 거는 어쨌든 반등을 주면 종목 교체가 유리하고 그리고 지금도 올라갈 만한 뭐 그렇게 큰 건덕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 손실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가 늘어날 것 같다 싶은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지면 차라리 현금화를 해놓고 기다려보는 것도 왜냐면 지금 시장이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IT주들이 싸게 내려올 수 있어요. IT주들이 한 10% 정도 빠지면 얘를 팔아다가 10% 빠져있는 IT로 들어가는 게 복구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텍 완전 바닥이니까 5% 10% 먹기는 편하거든요. 지금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뭐로 움직이는지는 뭐 정확하게 뭐 알 수 없죠. 뭐 기사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뭐 방산으로 움직이든 드론 택배로 움직이든 뭐면 어때요? 어쨌든 이렇게 돼갖고 방산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면 이거 말고도 뭐 5% 10% 먹을 수 있는 일은 많이 나올 거니까 어렵게 지금 송원산업처럼 차트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어쨌든 반등을 줄 때 종목 교체를 잘 해보자. 그래서 16,500원 이상을 들어주면 교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아유 뭐 어떤 분들? 유니슨이에요. 유니슨이요? 예예. 그래요. 유상증자 한다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 오래 물렸어요 이게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400원이고요. 네, 20%예요. 5,400원에 20%. 이게 이제 과거에 풍력주로 엮이면서 뭐 2020년도 때 이제 바이든 관련주 약간 움직였던 건데 이게 예, 과거에 예. 또 이게 상패 이슈도 있었던 종목이에요. 예예. 그래서 실적이 그때 안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실적이 그래도 2021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했다가 2022년도에 다시 적자 전환을 하고 근데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예요. 영업이익만 예, 예. 흑자 전환했다가 근데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니까 회사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제가 2020년도 그때 바이든 정책주로 풍력주 움직일 때에서 제가 강연회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풍력주가 잘 맞질 않아요. 아, 미국은 365일 내지는 계속 막 태풍 매미처럼 계속 바람이 이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풍속이 세고 하루 종일 바람이 부는 동네가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동네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많지도 않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양광도 안 맞고요. 풍력도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예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풍력주, 태양광 뭐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쪽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해외 쪽으로 이게 뭐 되게 엄청난 기술이 아니라서 미국은 미국 회사들이 짓겠죠. 우리나라 안 가고. 그래서 저는 이쪽을 별로 그렇게 그냥 이슈 있을 때만 좋게 보고 그러니까 이슈 있을 때만 공략을 하고 그거 아니면은 저는 그냥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섹터 자체를. 예. 우리나라 안 맞아서. 예예. 근데 이거를 5,400원 물려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예. 뭐 올해 다시 또 바이든 또 대선 후보가 또 나와가지고 또 풍력주를 밀면은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전에서도 5,400원은 어려워 보여요. 그 유상증자 한다 그러던데요. 유상증자는 이제 회사가 돈이 없거나 어렵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꼭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안 받아도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안 사면 돼요. 유상증자 안 사면 되는데 타격은 네. 받죠. 아. 왜냐면 나는 유상증자를 반대를 하는데 회사에서 어쨌든 유상증자 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주들은 그냥 안증격으로 돈이 떼이는 겁니다. 느낌은. 아 예예. 그래서 그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물량을 꼭 안 사도 돼요. 그 사라고 이렇게 뭐 종이 날라올 텐데 받을 거면 돈 내고 납입을 해서 싸게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유상증자 하는 이슈가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새로운 사업, 신사업, 얘네들 뭐 반도체를 우리가 육성하겠다, 인공지능 하겠다 그러면은 얘가 급등을 하는데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싸게 줄 테니까 돈 줘라 해갖고 돈을 받아내면은 그걸로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해야 그냥 보유해야죠. 손절 좀 할까요? 손절할 거였으면은 20%도 그러니까 10% 안쪽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손실이. 예, 그거 해가지고 저거 아까 얘기한 그거 살까요? 드럼. 아니 그러니까 손실이 10% 안쪽이면 해도 돼요. 예. 근데 이 10%가 아니고 지금 반에 반토막 났잖아요. 예예. 이거는 여기서 손절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딱 나와가지고 내가 풍력을 밀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을 줘서 한 2,000원이라도 주면 뭐 3,000원이라도 주면은 손절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말씀드릴게요. 예예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들어와 있어서 좀 보실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0.25% 정도 하락하면서 20만 1,000원 선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매수가가 24만 원입니다. 그리고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일단은 걱정이 좀 되시는 위치일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자, 이게 제가 고점에 했을 때에서 굉장히 경고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펄어비스하고 NC소프트하고 2021년도에 하도 많이 올라가갖고 자, 경고를 했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여긴가 그때에서 무슨 사건이 하나가 터졌었어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NC소프트 이제 주가 폭락 사건 해가지고 리니저 유저들을 굉장히 뒤통수를 치는, 저도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금을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막 아이템을 막 억대로 막 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리니지에.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죠. 여기서부터 계속 막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만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예요.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그 취미, 그다음에 뭐 자동차 좋아하면 자동차 취미 있듯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또 아이템에 또 이거에 또, 그리고 아이템이 또 거래도 됩니다. 억대로 샀으면 또 억대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무슨 뭐 미술 무슨 작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서는 이건 뭐 한 몇만 원 하겠는데, 그런데 그게 몇십억 몇백억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새로 그냥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리니지 이제 아이템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그 리니지에서 그러니까 유저들을 굉장히 농락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은 이후에서부터 해서 유저들이 다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차트도 깨졌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오랜 시간 좀 조정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유저들이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탈을 하고 이제 안 돌아올 걸로 저는 이제, 왜냐면 아주 세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 회사들이 뭐 레벨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신규 유저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돈을 막 몇십억, 뭐 몇억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놨는데, 신규 유저들은 뭐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0만 원만 냈는데 그거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확실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게임의 그 근본에 그거를 흔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유저들이 화나서 이거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사태가 컸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게임 유저들이 주식이 아니고 주식도 다 던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던지고, 게임 아이템도 다 던지고, 난 이제 이 게임 안 한다고. 그래서 완전 등을 돌려가지고,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이제 하락기를 이제 해서 막 영업이익도 안 나오고 실적도 안 나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한번 나갔던 이제 유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버린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 고점에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흔들릴 것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핑계고요. 그건 핑계고, 그때 당시 이거 펄어비스 제가 추천했던 거거든요.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2020년도에. 수익 많이 났을 때에서 200% 수익 났을 때에서도 이제 이거 끝났다. 조심해라. 이제 현금화해라. 이제 조심해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박살날 거다. 셀티론처럼 박살날 거다. 아니면 무슨 뭐 예전에 많이 올라갔던 애들 떨어지는 거 보여주면서 그렇게 박살날 거다 했는데 결국은 다 박살났죠. NC소프트 그렇고. 이거 꽤 오래 걸립니다. 지금 빠진 지 이제 3년째인데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4만 원. 근데 이분은 그렇게 세게 물린 건 아니네. 근데 차트가 아직 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살 게 아니고 오히려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 뭐 방산주 같은 차트들, LIG 넥슨이라든지 오히려 머리를 들고 이런 쪽들을 더욱더 공략을 하는 게 맞아요. 한미반도체처럼.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올라가기 전 모습, 이런 모습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야지. 지금 수저박혀 있는 내려가는 종목들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조정이 어디로 마무리될지 모르니까 재미가 계속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하게 좀 정배열로 좀 솟구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도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툰이라고 이제 종목 상담하는 방송이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송 중 상담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박스권 조정 장세 보이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정부 정책 수혜주들, 바닥주들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매수가 3,3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